최진호 교수입니다.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를 동방예의지국이라 했나? 라는 주제로서 풀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동방예의주의로 말을 흔히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2300년 전 공자의 7대손인 공빈의 동의열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동방에 오랜 나라가 있었는데 동이라 했습니다. 동이의 어원은 큰 활을 쓰는 동방인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동이란 질그릇을 인류 최초로 만든 부족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이가 물동이라는 말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질그릇과 관계 깊은 민족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동이의 본뜻은 무엇일까? 중국 학자들은 동이를 두려워하였고 또한 존경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중국 학자들이 동이를 두려워했고 또한 존경의 대상으로 보아왔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시조라고 부르는 삼황오제도 모두 동이 출신입니다. 오늘날 동이를 해설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은 후한서입니다. 후한서 85권 동의열전 제75 본문 2806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열전에 보면 고대 중국은 한반도보다 작았던 영토라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었다는 말은 참 처음 들어볼 겁니다. 고대 중국의 땅은 사방 천리가 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요즘 말하면 경상도 정도, 경상북도, 대구, 경상남도, 부산 이런 정도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나라나 노나라에서는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사방의 국경에서 들릴 정도의 작은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동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기의 황제를 인용, 왕의 제도를 말하자면 동방을 이라 한다고 하였고 그 말에 동방은 동이다 라는 말도 나옵니다. 동이는 뿌리다. 말이 순하고 어질며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다. 만물의 뿌리가 땅에서 나타나듯이 천성이 유순하고 어질다. 역과 도를 익힌 군자들이 많다. 동이들은 죽지 않은 나라 사람들이다. 동이는 9종족이 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디 하나라도 전부 아부하는 말 같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국이고 중국이 소국이기 때문에 대국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그진 아부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날에 오늘은 보니까 동이에는 훌륭하신 당군이 계셨는데 9개의 동이 부족인 구이의 추대를 받아 임금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요 임금 때 일입니다. 순임금은 동이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와서 임금이 되어 훌륭한 정치를 하였습니다. 동이의 나라에는 자부선인이란 분이 도를 통한 분이기 때문에 그 밑에 황제 헌원 씨가 그 문화에서 내학문을 배우고 갔다고 했습니다. 황제 현원은 중국인 시조로
밝혀져 있는 인물입니다. 동이는 나라가 비록 크지만 남의 나라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그 나라의 군대는 비록 강했지만 다른 나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풍속유순하고 후덕해서 길을 가는 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음식을 먹는 이들이 먹는 것을 서로 양보하며 남자 여자가 따로 거처해 함부로는 섞이지 않았으니 가히 동방 예의지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기자가 주나라 신하가 되지 않고 동이 땅으로 갔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인들이 동방민족을 동이라 부른 것은 치우 천황이 큰 활을 만들어 선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큰 활의 위험을 두려워 한족, 지금의 중국의 민족이죠. 한족이 배달민족을 가리켜 큰 활을 잘 쏘는 동방 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이의 나라, 그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동이는 배달동이라고 불러야 옳은 표현이 될 것입니다. 공비는 나의 할아버지 공자께서 동이에 가서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나의 벗 노중년도 동이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나도 역시 동이에 가서 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동이어 사절단이 온 것을 보니 대국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동이는 대강 천년이상 전부터 중국과 우방이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공비너 동이열전에는 우리나라가 동방에서 가장 예의 바른 나라라고 동방 예의주기라고 하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 내 생각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어디를 봐도 동방 예의지국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나라라고 나는 판단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소한 이익에 집착해서 이전투가는 무리들이 많고 양보란 말도 모르는 인간들이 많으며 양보고 패배로 인식되는 사회에서 길거리에 가르침을 뱉는 것은 다반사고 씹던 껌까지 쓰레기통을 옆에 두고도 길바닥에 뱉어 시멘트 바닥이 새카맣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 교육을 잘못 시킨 것일까요? 안 그러면 학생들 나쁜 게 아니고 그걸 지도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정말 헷갈립니다. 어떻든 지금 외국 관광객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11년에 무역 1조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말이 무역 1조 클럽이지 1조 달러니까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원 빈국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원자재를 구입해서 들어와서 임가동하고 기술을 발휘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조 클럽에 가입된 것은 정말 놀랄입니다. 그 뒤 7년 후에, 그러니까 2018년에는 305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3050이라는 것은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그게 2018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나 모든 것이 10위 이내입니다. 세계에서. 경제도 지금 세계 8번째, 군대도 지금 세계에서 8번째, 대부분 12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선진국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오늘 내가 동방 예의주국 만나 하는 얘기를 문제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던진 화두입니다. 과연
경제나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나라에서 그 국민들이 하는 탱탱은 조금 모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자발해서 선진국다운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